안녕하세요. 시드니 제1자 킹스크로스를 출발하여 미세스 맥쿼리 체어를 거쳐 로얄 보타니컬 가든, 오페라 하우스, 하버 브리지, 미들 오브 다운타운을 거쳐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긴 장거리 워킹 투어입니다. 약간 내리막길을 걸어 조망이 좋은 바로 앞에 호주 군함 기지가 있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핑거 와프에 도착하여 쉬면서 주변에 있는 조형물을 보고 있으며 밤에는 휘황찬란한 불빛과 각종 유흥시설이 즐비한 곳에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며 아침에 깨끗하게 청소한 모습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선하고 값이 저렴한 해산물 음식점들이 즐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와프 테라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부두를 걸어 팜 코브를 거쳐 서큘랜드 가든에서 조깅 코스를 따라 미세스 맥콰이어 체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중에 해변가에 유명한 앤드류 찰턴 풀이 있어 많은 현지 및 관광객들이 아침 수영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1일 호주 8달러로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곳이며 간단한 스낵을 비롯하여 휴식 공간이 있어 누구에게나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다시 해변가 산책로를 따라가면서 호주 대형 군함의 우용을 보면서 이런저런 해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이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 정말 물로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좋습니다. 마침내 미세스 맥쿼리 체어, 즉 항구가 보이는 석조 벤치에 도착하였습니다. 맥쿼리 부인의자 레디 맥쿼리 체어라고도 하며 이는 시드니 하버의 반도에 있는 벤치 모양으로 절단된 노출된 삶 암석입니다. 1810년 뉴 사우스웨일즈 주지사 라클란 맥쿼리 소장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맥쿼리를 위해 죄수들이 손으로 조각한 것입니다. 반도 자체는 가디갈에게 유롱 포인트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맥쿼리 부인의 포인트로 알려져 있으며 왕립 식물원 근처에 있는 더 도메인의 일부가 됩니다. 이곳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하버 브리지, 그리고 다운타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뷰 포인트로서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단체 여행객들이 시드니에 오면 무조건 이곳에서 위에 세 가지 경치를 한눈에 보고 추억의 증명사진을 찍는 곳으로 유명하며 개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숨은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뷰 포인트를 지나 로얄 보타니컬 가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주변에 2023년 새 첫날 벚꽃축제를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각종 시설을 하며 좌석 및 공연장을 만들고 있었고 또 당일날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사인이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이곳 뷰 포인트 외에 보타니컬 가든에서 복잡하지만 의미 있게 보았는데 이제 이곳을 통제하고 관람료를 징수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무척 아쉬웠습니다. 로얄 보타니컬 가든 시드니 왕립 식물원은 호주 뉴 사우스웨일즈 시드니 중심 업무지구에 위치한 식물원으로 마운틴 아나 식물원, 마운틴 토마 식물원과 함께 시드니 내에 위치한 대중에게 개방된 식물원 중 3대 메이저 식물원입니다. 이 공원은 도메인 공원과 인접하여 있어 함께 관리되고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자유로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팜 코프에 위치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첫 번째 농장인 나인 에이커스 인콘의 필립 총독에 의해 1788년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이 농장은 실패했지만 비교적 비옥하지 못한 땅에서 생산성 향상 방법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그때부터 주변의 땅을 경작지로 활용하게 되었고 과거 왕립식물원 원장이었던 무어와 에튼스티 베제가 뉴 사우스웨일주의 식물 상태 논문을 발표하면서 보타닉 가든의 식물과학센터를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호수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나무, 식물, 꽃, 다양한 호수 종류, 각종 시설들이 조화롭게 잘 배치되어 있어 항상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드넓은 식물원에서 자유롭게 쉬면서 시드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보타니컬 가든을 뒤로 하고 조금 걸어가면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시드니에 있는 공연장으로 1547석의 오페라 극장과 2679석의 음악당을 비롯해 여러 개의 극장, 전시관,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이곳이 가장 유명하고 인상적인 것은 20세기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연장 중 하나입니다. 공원 지역과 함께 시드니 하버 브릿지, 베넬롱 포인트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시드니의 유명한 다리인 시드니 하버 브릿지와 가까우며 시드니 하버 브릿지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주변의 풍경은 호주의 대표적인 이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개 껍질처럼 생긴 이 건물 지붕 모양은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승작 작가인 덴마크의 건축가 이에론 우촌이 오렌지 껍질을 벗기는 도중 떠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원형의 모양인 바깥 표면은 아주 그곳을 향해 있는 범선의 소함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비록 많은 관광객이 공연 관람에 관심이 없더라도 시드니의 주요 관광지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발레와 음악 공연, 오페라가 열리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호주 오페라 극단, 시드니 극장단, 시드니 교향 관현악단의 상주 지역이며 뉴 사우스 웨일즈의 문화부 장관 산하 기구인 오페라 하우스 기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드니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서큘러 키로서 호주 시드니에 있는 부두입니다. 시드니 중심 업무지구의 북쪽 가장자리에 있으며 베넬롱 포인트와 더 록스 사이에 있습니다. 서큘러 키는 산책로가 있고 쇼핑몰, 공원, 레스토랑 등이 즐비하며 또한 시드니 하항을 횡단하는 페리 승강장,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드니의 교통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복잡한 서큘러 키를 지나 시드니 현대미술관, 더 록스 마켓, 파크 하얏트 시드니를 거쳐 하버 브릿지 아래에 있는 프레이언 록아웃을 갔다가 하버 브릿지를 도보로 횡단하려고 합니다. 원래 하버 브릿지 정상을 오르는 투어가 있으나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어 그냥 걸어서 횡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지 스트리트에 있는 더 록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리 지상부 상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시드니 하버 브릿지는 시드니의 강철 관통 아치교로 중앙 비즈니스 지구에서 노스 쇼까지 시드니 하버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다리, 항구 및 인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전망은 시드니와 호주 자체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치 기반 디자인으로 인해 더 코스 행어, 즉 옷걸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다리는 철도, 차량,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버 브릿지를 걸어서 왕복하고 다시 서큘러 키로 와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 주변에는 사람도 많고 식당도 많고 정말 없는 것 없이 모두 갖춘 지역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제 식사를 마치고 피트 스트리트를 따라 시내 한복판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링 하버에 가서 시 라이프 시드니 아쿠아리움을 입장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예약 없이 엄두도 못 내고 예약해도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다음 기회로 미루고 다시 시내 방향으로 되돌아와서 거리 공연을 감상하거나 공원에서 행해지는 각종 게임을 관람하며 피로를 풀었습니다.